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조타의 김경섭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이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로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다들 느끼셨겠지만 요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한창 물들고 있는데 이렇게 보기 좋은 은행나무, 가을만 되면은 민원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렇습니다. 은행 열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악취 때문인데요. 특히 대전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행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공해나 병해충에 강하다 보니까 아예 캠퍼스 내에 은행나무 길을 이렇게 조성해 놓거나 계단을 따라서 은행나무들이 식재된 곳이 많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대전 지역에는 은행나무가 3만 그루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열매를 맺는 암나무가 8천 그루가 된다고 합니다. 재작년부터 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열매를 조기에 낙과시키는 방법도 취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이 은행나무를 한순간에 베어낸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는 그런 방법 더욱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태풍 때문에 은행들이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날씨가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태풍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더 선선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날씨 어떻게 될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대전이 28도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차츰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6도, 세종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6도, 보령 26도, 부여 28도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모두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는 부쩍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19호 태풍이 스멀스멀 발생할 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9월과 10월 사이에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태풍이 6개나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번 가을은 요란스럽게 머물다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떠나는 가을을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좀 퐁당퐁당 이 연휴도 있잖아요. 네네. 이 가을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10월이야말로 가을의 정취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달 아니겠습니까?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행 계획도 좋고요. 운동이나 공부 계획도 다 좋습니다. 올가을 어떤 멋진 계획을 세우셨는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금요일 첫 소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나들입니다.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초침이 있는 시계 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초침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시간이 정말 무섭게 흐르는구나라고 그렇죠.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과거가 되고 또 역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것이 바뀌지만요. 예. 이 예술의 세계 또 예술 작품은 우리 곁에 꾸준히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과거에서 현재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전시를 만나러 문화나들이 떠나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며 세월이 지나 오늘은 미래의 역사가 된다.
지난 시간을 살며 그 안에서 예술을 써내려간 조각가.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채 오늘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성당. 두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전시회를 통해 시간과 예술을 만나본다. 도심 속에 자리한 문화 향유 공간. 지금 갤러리에서는 짧은 생을 살다 간 조각가를 작품으로 남아 만날 수 있다. 류인이라는 작가를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어떻게 알릴 것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구상 천재 조각가 류인을 갖다 저희들이 전시를 기획하고 또 대전에서 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상조각의 천재라 불리는 류인 작가.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에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나 80년대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43이라는 이른 나이에 아쉽게 세상을 떠났지만 미술계에 큰 획을 그은 인물로 평가되며 아직도 그는 대중에게 회자된다. 류인 선생님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재미있는 학생이 아니었대요. 수줍고 작업은 좀 등한시하는 작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졸업 전시 때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고 그 계기로 좀 더 열심히 조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미친 듯이 작업 옆에서 붙어서 작업을 하시고 또 쓰러지시고 또 병원 가시고 이 단계를 반복하면서 지금의 작품들을 토해내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체 해부를 갖다 이만큼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 이만큼 외국적으로 기분 좋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작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류인은 천재 조각가로서의 경모가 있습니다. 류인 작가의 작고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특별전, 흙으로 돌아간 류인전에선 1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하며 그가 생전에 남겼던 작품 중에서 15점을 선정해 전시 중이다. 류인 작가에게 있어서 흙은 류인 작가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 작가가 모든 작품을 할 때 항상 사용했던 게 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류인 작가에게 있어서 흙은 가족이자 동반자 그리고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류인 작가님께서 흙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인 작가는 구상주의의 전통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과감한 표현을 시도했다. 그가 만들어낸 작품 속 인물들의 몸짓은 고정된 틀을 깨부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며 억압된 사회 구조를 탈피하려는 듯하다. 당시 1980년대에는 추상과 설치 미술이 지배적이었었는데요. 류인 작가 같은 경우는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 조각으로 인체의 그런 강력함을 표현하셔서 당시에 많은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류인 작가는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철근, 돌, 시멘트, 하수구 뚜껑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개인 속의 인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인체를 표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추상적인 작품이 주목을 받는 시대에 사실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이색 작품을 선보인 조각가 류인. 그가 표현해낸 인체에는 과감한 생력과 왜곡이 있고 그의 철학과 시대상이 담긴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공허함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더 그립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외국 작가들 로댕, 브로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류인이라는 작가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관람하시면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또 이렇게 교육적인 부분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원도심 예술공간의 상징이자 근현대 건축의 가치를 간직한 대전 창작센터. 이번 전시는
대흥동 성당 이야기다. 이번 전시는 대흥동 성당 10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전시로 대흥동 성당의 역사 100년이 대전시 100년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당의 역사와 함께 대전 원도심의 중심에서 성당이 사람들과 함께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왔고 그것들이 펼쳐나온 역사를 짚어보는 전시라고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주제로 함께하는 전시회 100년의 시간. 첫 번째는 역사 전시다. 1919년에 문을 연 대전 대흥동 성당. 한 세기를 보내온 그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다. 대흥동 성당의 역사는 대전의 역사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에 신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었고 대전에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것이 바로 1919년이었어요. 6.25 전쟁을 맞게 되면서 대전에 있는 본당이 폭파되었고 그 이후에 1962년도에 지금의 대흥동의 성당의 모습으로 완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본당들이 많이 생겼지만 지금도 대흥동 성당은 원도심 안에서 어머니처럼 고향처럼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신자거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위로와 평화를 느끼고 가는 곳입니다. 대흥동 성당은 종교 그 이상의 의미를 품는다. 한국 가톨릭 미술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 점 소장 중인데 12사도상을 한지로 재해석한 작품, 보통신부 유품에서 찾아낸 대흥동 성당 벽화 10점, 장군 성모상을 축소해 만든 성모상 등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예술작품을 전시 중이다. 중세시대 때만 해도 세기류창에 성경 말씀을 쭉 새기고 조각으로 성경 말씀을 새기고 그림으로 성경 말씀을 그리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교를 했었던 것이 지금 서양 미술의 유명한 그 작품들로 다 남아있잖아요. 초기 한국 천주교의 미술의 그런 장을 만든 그런 성당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흥동 성당을 종교라는 틀로 한정짓지 않고 삶의 일부로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까지 100년의 시간이 옮겨져 있다. 그 안에는 50년간 한자리를 지키며 대흥동 성당에 종을 울리다가 지난달에 은퇴한 이 시대 마지막 종직이 어르신의 기록도 담겨 있다. 내 종소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제 위안을 주는구나 하고 주라고 저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제. 수많은 발길이 닿고 흐르는 곳에서 우리와 세월을 함께한 성당. 100년의 시간 전시에서 그 안에 간직되었던 이야기를 꺼내본다. 교회가 100년이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100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 안에는 대전의 역사와 시민들의 애환 그리고 희노 애락이 모두 함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이 시간 안에 같이 녹여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했었고요. 단지 이 전시가 천주교 신자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일반 대전 시민들에게도 성당의 역사를 통해서 대전의 역사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한다.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제는 내일의 거울이 되기도 한다. 지난 시간 예술의 창작품과 시간의 기록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여운과 더 큰 울림을 느껴보면 어떨까? 네, 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2개의 전시 만나봤습니다. 네. 이 대흥동 성당은 이 종교의 의미를 넘어서 이 대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역사이자 삶의 공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얼마 전에 마지막 타종을 올렸던 종직이 조정영 선생의 모습도 뭔가 뭉클하게 다가오고요. 네. 또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작품으로 함께하는 류인 작가의 전시도 뭔가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들 함께 하시면서 그 의미와 역사성을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티의 현장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파티가 그냥 파티가 아니라 네. 특별한 파티라고 하죠. 육즙 파티. 예. 맞습니다. 이 제주 표선은 원래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 요즘에는 이곳에 다양한 고기 맛을 보러 사람들이 붐빈다고 합니다. 네, 육즙 팡팡 터지는 제주 표선으로 함께 하시죠. 삶고 굽고 찝니다. 육즙 폭탄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다들 묵하세요. 먹방신이 제게 고기를 허락한 이곳 성읍마을.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저렇게 먹어도 맛있는 고기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따뜻한 국물로 시작해볼까요? 렛츠 고기. 네, 성읍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강발을 이렇게 끓여놓은 족탕, 종만 푹 우려서 진한 국물을 냈다는 거. 푹 우려낸 족탕 한 그릇. 모유수유하는 산모에게도 좋은 음식이랍니다. 굉장히 지금 순수한 냉탕이에요, 냉탕. 순도 100%를 자랑하는 족탕. 여기에 간을 해주면 이것이야말로 내 미각 실외. 지금 국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젖고 있는데 걸쭉함이 느껴져. 그냥 이건 무슨 습이죠, 습.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이제 하루 종일 열이 팍 나가지고 이제 뜨끈뜨끈 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진짜 보양식이죠. 와, 이런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일부러 내는 게 아니에요. 친구, 그냥 걸쭉하게 그냥 마그마가 그냥 내 안으로 그냥 들어가듯이 확 들어가고 있어. 그럼 이 연하디 연한 아강발은 누구의 것이냐? 그건 역시 제 것이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뭔가 흡사 그 도가니탕을 먹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이 소스에다가 살짝 찍어서. 야들야들한 아강발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손대지 않고도 뼈가 저절로 분리됩니다. 쏙쏙 빠져버리는데요? 와우, 정말 부드럽습니다. 고기를 먹자. 생초에 깻잎 올리고 쌈무 올리고 마늘 하나 고추 하나랑 같이. 육즙이 막 튀어나오네. 회에 기름칠 좀 했으니 이제 좀 더 담백한 고기를 맛볼까요? 렛츠 고기. 예,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말고기 전문점에 왔습니다. 이곳은 말고기 전문점을 제주에서 최초로 운영하신 그런 식당입니다. 일단 음식을 먹어봐야죠. 족탕이 구수한 맛이라면 말사골탕은 어떤 맛일까요? 먹는데 딱 그 생각이 났어요. 꿩메밀각, 그 제주 전통의 그 꿩메밀각 칼국수와의 그런 맛? 깔끔한, 담백한 그런 칼국수 맛, 그런 국물 맛입니다. 말갈비찜이 달짝지근한 간장옷을 입고 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깃결 사이로 촉촉히 밴 양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번엔 육회 맛보러 가죠. 와, 마그마 분출. 촉촉한 육회 노른자 마르기 전에 잽싸게 후루룩. 아, 시원하다. 이 감칠맛, 이 쫙쫙 달라붙는 이 맛. 숙성되어 감칠맛이 나는 게 육회라면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건 역시 육사심이죠. 간장에다가 말고기는 소고기와 좀 달리 이 담백함이 정말 좋아. 말고기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맛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렇게 돈가스 한 박스까지 먹었는데 고기의 냄새라고는 찾아보지도 못하고 맞지도 못하겠어요. 질기다라는 맛, 뭐 그런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부들부들 그냥 넘어가 버려. 오, 이 말고기의 특징 아시죠?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함유돼 있어서 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저지방에 굉장히 좋은 그 육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기예요. 네, 성읍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흑돼지 두루치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파채가 지금 파가 엄청 많이 올려져 있고요. 그리고 양념된 이렇게 뭉뚝뭉뚝 썰어진 이렇게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쑥전. 요즘 전에는 또 이게 빠질 수 없지. 또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또 이런 거 빠질 수 없지. 제주도 그 좁쌀 막걸리 아세요? 좁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어요. 소리 봐. 소리 봐. 행복한 소리. 이거 그냥 밥도둑. 와, 지금 이쯤 되면 다 넣읍시다. 그냥. 고기와 야채 궁합 환상이죠, 환상. 특히 성읍마을에는 고사리와 고기를 같이 내오는 식당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맛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기름에 볶은 야채 어찌 맛이 없으리요. 두루찌개에 넣는 이 고사리 굉장히 독특합니다. 와, 지금 양념에다가 같이 볶아지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더 단맛이 더 증가하는 듯한 느낌? 신개념 쌈에 도전한다. 쑥전 돌돌 말아 입으로 직진. 저는 고기는 밥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이 쑥향이 싹 하면서 이 겉에 쫄깃쫄깃한 게 모든 재료의 맛을 다 느끼게 해줘. 예, 정말 이 음식만 먹어봐도 그리고 이 반찬만 먹어봐도요 20년 한 그런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초가집의 기운을 받으면서 먹는 정말 달콤하고 꿀맛입니다. 소선면 성읍리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먹방 신의 가호가 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 네, 이 다양한 고기로 만든 육즙 파티 만나봤습니다. 네. 이 돼지 족발을 제주에서는 아강발이라고 부르네요. 네. 예,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 돼지족으로 우려낸 그 국물 뽀얗게 우러나면서 걸쭉한 게 속이 확 풀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제주도는 흑돼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럼요. 예. 오삼겹 두루치기 막 보면서 군침이 막 나는데 무엇보다 저는 말고기는 또 처음 봤거든요. 말고기, 예. 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또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네요. 이 말고기 즐길 거라는 편견이 좀 있는데 육회, 육사시미로 즐길 만큼 아주 부드럽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제주에 가시면요.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육즙 파티도 한번 즐겨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나이 들면서 서글퍼질 때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잘 보이던 책글씨가 갑자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일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은 분들은 원래 근시 안경을 쓰고 계셨는데 가까운 걸 보려고 할 때 안경을 이렇게 벗고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시력이 좋았던 분들도 이렇게 멀리 해야 이 책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바로 다 노화 현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또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만큼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인데 대표적인 이 노인성 안질환인 백내장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백내장의 원인 그리고 백내장의 수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안과 전문의 노경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인성 안질환의 하나로 우리가 이 백내장을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먼저 이 백내장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백내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눈 속에 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용어적으로 따지면 하얗게 눈 안에 뭔가가 끼었다라고 하는 그런 질환이고 그 그리스 어원에 따르면 폭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눈 안에 이제 맑은 물이 차 있다가 어느 날 폭포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거나 그러면 혼탁이 돼서 잘 안 보이게 되는, 즉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경우를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백내장과 노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둘 다 이제 수정체의 문제인데요. 노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렌즈의 탄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돼서 멀리 보고 가깝게 보고 할 때 수정체의 두께가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떨어져서 가까운 걸 볼 때 힘들게 되는 게 이제 노안이고요. 백내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체에 혼탁이 생긴 것이 그 백내장입니다. 쉽게 이해하신다면 뭐 달걀을 이렇게 깨게 되면 흰자가 좀 있으면 굳게 되죠. 그다음 투명도는 유지가 된 그런 상태를 노안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열이 가해져서 좀 이렇게 불투명하게 된 상태를 백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우실 거고요. 네. 어떻게 생활에서 보시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노안은 돋보기를 끼면 해결이 됩니다. 백내장은 안경을 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지금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에서는 가장 극명한 차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백내장은 대표적인 이 노인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 혼탁이 생기는 위치나 뭐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대부분 시력 저하를 호소하십니다. 뭐 침침하다거나 뭐 눈이 시거나 불빛이 번져 보이거나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고 과거에 내가 잘 맞았던 안경들이 잘 안 맞네. 그리고 둘로 보이는 증상도 있네.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쓰신 경우에 백내장 혼탁이 수정체 중앙에 끼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빛이 많이 들어올 경우 그 동공이 좀 쭈그러들게 되죠. 작아지게 되는데 그 작아지는 동공이 그 혼탁 부위에 딱 일치하게 되면 잠시 안 보이게 되는 주맹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혼탁은 심해지지 않지만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약간 근시 쪽으로 가게 되면 연세는 드셨는데 나 옛날에는 멀리는 잘 보였는데 가까운 게 안 보였어. 근데 지금은 멀리는 잘 안 보이는데 가까운 게 좀 보이게 되네. 내 눈이 좋아졌나?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수정체 근시라고 해서 백내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겪는 현상입니다. 그것도 백내장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나 회춘했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회춘하는 셈이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신 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백내장은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점점 그래도 도수가 바뀌네, 점점 안 보이게 되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백내장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백내장은 생기는 게 아닐 텐데, 특히 이 백내장에 잘 걸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대개 이제 나이가 드시면 60대가 되시면 한 반 정도에서 70대가 되시면 3분의 2 정도에서 수정체의 노화 현상인 백내장 변화가 생기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신적인 어떤 질환인 당뇨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생길 위험도가 높고요. 어떤 다른 병의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도 백내장 유발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의 환경에 있어서는
자외선을 많이 쏘이는 경우,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뭐 적도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변가에 자외선이 많이 쐬는 지역 같은 데서는 백내장의 그 유병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요새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이는도 모르게 눈에 어느 정도 염증성 질환인데 포도망점 같은 것을 앓은 후에 그 후유증으로 백내장이 좀 일찍 오시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백내장은 지금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또 바로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이 수술 시기가 따로 있나요? 그 백내장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환자분들도 그렇고 뭐 들으시기에 백내장 익었으니까 수술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수술 방법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금은 작은 절개를 통해서 초음파라고 하는 걸로 그 혼탁들을 다 빨아내고 하게 되지만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어느 정도 단단해져야 각막 절개를 크게 한 다음에 그걸 통째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단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뭐 수술 시기가 됐다, 뭐 어떻게 보면 백내장이 익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수술 시기의 선택은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0.5의 시력이라고 하더라도 서서히 변화하신 어르신들은 나 아직 괜찮아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수술 선택의 시기는 환자가 결정하는 것이 더 요즘의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무릎 보면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미뤘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 백내장 역시 이렇게 수정체,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는 그냥 안약을 넣으면서 좀 참다가 결국은 미뤘다가 나중에 수술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위험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드실수록 수술 후에 회복되시는 정도도 좀 떨어지겠죠. 어느 정도 불편하시면 수술을 하시는 게 밝게 보시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눈도 수술을 한 후에 회복되는데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너무 미루시는 거는 좋지 않고 생활이 불편하시면 좀 수술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 백내장 수술과 함께 노안 교정 수술이 요즘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은 어르신들이 또 이 노안 교정 수술을 백내장 수술하고 좀 혼동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노안을 교정하기 위해서 라식이나 라섹처럼 그 각막을 깎아서 한쪽 눈은 멀리 잘 보게, 한쪽 눈은 또 가깝게 잘 보게 해서 그 노안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고 또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각막에 어떤 렌즈 같은 것을 삽입함으로써 근거리를 좀 보는데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불편함들이 생겨서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안경을 끼시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콘탁트 렌즈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라는 걸 넣을 때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느냐 아니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 멀리도 가깝게도 웬만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는 노안 교정되기 때문에 노안 수술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백내장 수술도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공수정체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공수정체는 뭐 모양이나 재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건 환자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안경에 빗대서 표현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초점 렌즈가 있고 다초점 렌즈가 있습니다. 단초점 렌즈도 구면과 비구면이 있는데요. 뭐 약간 빛번짐이나 선명도의 차이를 줄 수 있는 렌즈가 있고 다초점 렌즈도 이중초점 렌즈, 삼중초점 렌즈 그런 렌즈들이 있고 난시 교정용 렌즈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다초점 렌즈는 삼중초점 렌즈와 초점 심도 향상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먼 거리,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중간거리라고 하는 컴퓨터를 본다든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 요리를 한다든지 하는 거리에 좀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단초점과 다초점의 인공수정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도 다양한데 일단 단초점, 또 다초점 인공수정체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렌즈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는 환자분의 그 나이, 직업,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그러기 전에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 그 후의 결과가 어떠냐라고 먼저 그것을 아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초점이 한 군데에 잘 맞게 해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멀리 잘 보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가까운 걸 보거나 중간 거리를 보거나 할 때는 또 다초점 안경을 끼거나 그렇게 하셔서 보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멀리도 빛을 약간 분산해서 멀리 볼 때 7, 80%, 중간 거리에 5, 60%, 근거리 한 70% 정도 빛을 나눠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멀리 가깝게 중간 거리도 웬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명도에 있어서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에 이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숙명 같은 건데요. 네. 빛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약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력 검사를 할 때 흰 바탕에 검정 글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 대비감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의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약간 그늘져서 보이는 그거는 렌즈 종류에 따라서 위쪽으로 그늘이 져서 보일 수도 있고 전체가 그늘이 져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도 그게 구면이냐 비구면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초점 인공수정체인 경우에는 그게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야간에 빛 번짐 현상이 아주 불편함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야간이 되면 이제 밤에 되면 동공이 좀 커지게 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눈 속에 렌즈가 많이 들어 있어서 빛이 정확하게 맺히지 않기 때문에 빛 달무리 현상, 어떤 빛을 보게 되면 그 주위에 뭐가 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별처럼 반짝반짝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다초점으로 하면은 먼 거리, 근거리 다 잘 볼 수 있으니까 다초점이 좋겠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넣었다고 삽입했다고 해서 젊었을 때의 그 눈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전처럼 젊었을 때라고 인식하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 수술하기 전 상태의 경험 젊으신 분들은 한 번도 그 돋보기 안경을 껴보신 적이 없죠. 근데 젊어서 수술하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초점 렌즈를 넣고 그다음부터는 돋보기 끼세요. 못 받아들이시죠. 그렇고 사무적인 일을 하셔서 모니터도 많이 보셔야 되고 소리도 좀 봐야 되고 나름대로 멀리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다초점 렌즈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안경에 잘 적응하셨던 분들 뭐 근시가 약간 있으셔서 노안이 왔지만 가까운 거 볼 때는 안경 보고 이만큼 봤어 라고 하신 분들 그리고 백내장 진화가 서서히 돼서 다초점 안경에 어느 정도 잘 적응하셨던 분들은 또 단초점 렌즈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초점 렌즈를 꼭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하십시오라고 드리는 것 중에는 직업 중에는 운전을 그 직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야간에 라이트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란이나 빛 번짐 현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피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노안이 좀 불편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 수술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인공수정체를 삽입을 했기 때문에 백내장이 오지 않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그 노안 수술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백내장 수술처럼 렌즈를 제거하고 렌즈만 다초점 렌즈로 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뭐 백내장이 생기고 안 생기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렌즈만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넣는 단초점 인공수정체가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거로 노안이 해결된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서 네. 또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또 재발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재발률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문헌적으로는 일반 수술하시면 한 20% 내지 25% 정도에서 생기신다고 평균적인 치는 그렇고요. 그렇지만 젊은 나이에 수술하시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수술이라는 게 혼탁된 내용물을 초음파로 빨아내고 주위에 있는 수정체 낭이라고 하는 그런 막 안에 렌즈를 넣게 되는데 그 막에 다시 물때가 끼듯이 혼탁이 끼는 게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젊은 나이에 수술하셨던 경우, 당뇨가 있으셨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막염이라고 염증성 질환을 앓으셨던 분들은 그런 그 후발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치료 방법이 네. 레이저로 그 혼탁된 막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는 것처럼 치료를 하면 되는 것이고 예. 이 후발 백내장은 한 번 치료를 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거고 크게 예.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뭐 다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간혹 이 백내장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을 또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 안구 건조증은 뭐 거의 대부분이 느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백내장 자체가 노인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고 안구 건조증도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 더 심해지실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어떤 기계적인 자극, 우리가 뭐 거의 작은 거지만 절개창을 만든다든지 물을 많이 뿌린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 자체가 어떻게 안구 표면에 자극을 줘서 건조증을 좀 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염증 생기지 않게끔 안약들을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 약 자체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시지만 대개는 3개월 정도는 건조증이 조금 심하게 느껴지시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그 이후가 되면 그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상태에 불편을 느끼시는 동안에도 적절한 인공 노액 성분을 처방받으셔서 사용하시면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 오랫동안 이 눈을 사용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대해서 좀 더 평소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눈 건강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 건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지금 시대가 과거랑 굉장히 많이 변한 그 요인 중에 환경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예. 그저 건강이라고 하면 몸에 좋은 거 드시고 뭐 운동하시고라고 하는 거에 아주 그 상식적인 말씀 말고 현재로는 모든 정보나 그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으시기 때문에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런 거 가까운 걸 자꾸 많이 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뭐 젊은 친구 같은 경우는 근시가 자꾸 생기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 시간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외선이라는 게 수정체뿐만 아니라 눈의 저 안에 있는 망막이라고 신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햇빛이 많은 데 나가실 때는 모자를 쓴다든지 선글라스를 쓰신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세가 드셔서 이제 돋보기 끼실 나이가 되셨다. 네. 나 침침해지는 것 같다. 그러시면 1년에 한 번씩 정도 가까운 안과 의사를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쌓이시면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받거나 다른 질환이 생기셨을 때 네. 본인한테 좀 더 적합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그 루테인 성분의 영양 보조제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눈 건강을 위해서. 이게 백내장 예방에 어떻게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루테인 성분이나 일반적으로 드시는 약제들은 그 망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노폐물이 끼는 거 그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신경 쪽에 좋게 좀 해주시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백내장은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지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인 요인은 자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예방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에 한해서는요. 그렇군요. 네, 햇빛이 많은 곳에 가실 때는 꼭 모자나 선글라스를 잘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건강통톡 지금 백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사항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양쪽 눈에 다 백내장이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양쪽 다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 대개는 동시에 같은 날 양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염증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작은 절개창이지만 눈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아무르는 데는 2, 3일 정도 되면 아물거든요. 그 상처는 닫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아니면 수술 경과를 보고 어느 정도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고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하는 자체의 위험도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세수하지 마세요. 눈에 물 대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귀찮은 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그 시력 회복은 처음부터 조금씩 어느 정도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뇌 렌즈가 아니고 플라스틱 렌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조금씩 적응하는 기간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 몸도 내 머리도 그런 바뀐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백내장 수술 후에 바로 그냥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하루 정도 입원을 해야 됩니까?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안대하고 좀 쉬셨다가 어느 정도 회복 그 통증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시면 댁에 가서 쉬시고 시간 있다가 그 다음 날 와서 병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어떻게 보면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정도 그쪽 눈을 못 본다, 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불편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백내장이 빨리 진행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백내장의 유발 요인 중에 당뇨도 있습니다. 또 쉽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눈 속도 물이 차 있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 나오냐? 혈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혈관에서 나오는데 혈당이 높은 약간 고농도의 물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화학적으로 렌즈에 자극을 주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또 잘 생기고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생기는 백내장은 나이가 드셔서 생기는 백내장하고는 또 모양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후발 백내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백내장 후에 막에 혼탁이 끼는 경우도 더 심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기간이 지나면서 망막이라고 하는데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 전체를 잘 봐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우리 눈 잘 평소에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백내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고요.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는 비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안과 전문의 노경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도 하루 사이에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20.8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가을보다는 여름에 더 가깝게 느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차츰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대전의 낮 기온이 23도 선까지 뚝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천안 26도, 세종과 대전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진 26도, 태안 26도, 부여 28도로 전망됩니다. 물결은 모두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부터는 부쩍 선선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진과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10월 멋진 날을 세우는 나만의 계획이었는데요.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144번님, 내년에 캐나다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계획으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영어 공부 잘 하시면 네. 캐나다 가셔서 또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럼요. 예, 응원합니다. 예. 5646번님, 작년에 배우다 시간 핑계로 접어두었던 예쁜 손글씨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하늘도 바람도 좋은 계절에 열심히 연습해 남편에게 편지를 써볼까 합니다. 낭만적이네요. 그래요. 이 편지를 받는 남편의 그 순간 반응이 어떨지. 예, 남편이 정말 좋은 반응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7813번님, 나이를 먹으면서 불어나는 나이살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 시니어 모델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러게요. 모델까지 도전하신다고요?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4213번님, 어제 금산 인삼축제 다녀왔어요. 이번 주말은 백제문화제에 갈 예정입니다. 다행히 어제 가는 동안 날씨가 맑아져서 시식도 많이 하고 인삼튀김도 먹고 잘 놀았어요. 가을이 역시 최고예요. 와, 인삼튀김. 네, 이거 안 드셔보셨죠? 네, 무슨 맛일까요? 맛있어요. 이게 튀김옷을 입힌 인삼인데 우와. 이렇게 막 턱 쏘지도 않고 약간 달달한 게 예, 맛 좋습니다. 네. 5855번님,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많이 못해준 것 같아서 10월은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막내는 생애 첫 손톱에 봉숭아물을 드리고 엄청 신기해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함께 보내야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3336번님, 10월 나만의 계획은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는 것.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일하겠습니다. 마음이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는 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꼭 따실 겁니다. 네. 예. 0795번님, 다음 주 한글날 가족과 당일치기로 가볼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아이들과 가면 좋다고 해서 서천에 있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 참 좋은 곳이에요. 네. 예. 5666번님, 이번 주 주말 처음으로 가족들과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을 갑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게 처음이라 걱정도 됩니다. 펜션도 애견 펜션으로 하다 보니 제약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즐겁게 지내다 오려고 합니다. 네. 뭐 애견 펜션으로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좋은 추억도 그럼요. 만들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예, 강아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가을 계획에 대해서 사진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그 계획 꼭 실천하셔서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분들 가운데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8회 월화수목 대전 달빛 걷기 대회가 9일 오후 4시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2019 청소년 합창 페스티벌이 18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개최됩니다. 삼성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마련됩니다. 제4회 해랑 들랑 어울제가 오늘부터 6일까지 서천 장항 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7회 세종 자전거 축제는 내일 오전 10시 세종 호수공원에서 시작됩니다. 벚꽃춤과 서도 소리를 만날 수 있는 조선광대 그들처럼 공연이 9일 오후 6시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변의 너른 들판과 청정해안이 어우러진 서천군 도삼리. 작고 조용하던 마을에 도삼도원 예술촌이 들어서면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무릉도원을 만들어가는 서천 도삼리 이야기,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에서 만나봅니다. 네, 9월과 10월 사이에 이렇게 태풍이 자주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태풍에 신경 쓰다 보면 이게 가을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좀 태풍이 물러갔으니까 가족 여러분 모두 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여나 이 태풍 때문에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 지금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꼭 조속한 시간 내에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행복하고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